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8강 경기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도움 말씀에 홍성지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국 이붕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는 17명 우승자 중에서 15명이 프로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명문대회인데요. 네, 프로기사 배출의 산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붕배는 저희 또래에서 정말 메이저 대회로 통했죠. 그렇습니다. 이붕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가 프로기사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실듯이 이 대회가 인류기사로 가는 또 그런 등용문이 되었으면 바람을 담아서 대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대회 어떤 대회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2017년 이후 입단자 64명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토너먼트로 진행되고 있고요. 4경기 3번 승부가 참 특이한데요. 3판 2선수제죠. 네, 3번 승부 방식도 정말 특이하고요. 초입기가 20초 5회 초속기 대회이기 때문에 그 점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승 상금은 1,000만 원입니다. 8강 대진표 보시겠습니다. 백현우, 윤유빈 선수가 선착했고요. 오늘 경기는 금지우 선수와 김상천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두 기사는 모두 신예 기사인데 금지우 선수는 입단하고 나서 성적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김상천 선수는 얼마 전에 LG배 본선에 진출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기사가 영구생 통합리그, 흔히 내신 입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신 입단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네, 연구생 내신 입단을 했다는 것은 연구생 기간 동안 성적이 정말 좋았다는 거고요. 1년에 한 명밖에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꾸준함도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됐죠. 그렇습니다. 특히 김상천 선수는 남매 기사로 또 유명하죠. 네, 김상천 선수는 동생이 김상인 초단, 이 두 기사는 좀 남매 기사인데 입단한 시기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화제가 많이 됐었죠. 네, 닷새 만에 오빠의 뒤를 이어서 여동생인 김상인 선수가 입단을 하면서 남매 기사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참 인상 깊고요. 또 우리 금지 선수가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아직은 베일에 쌓여 있거든요. 네, 이번 이붕배를 통해서 이제 금지우 선수가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더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국에 앞서서 이붕배 어떤 대회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붕. 바둑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이붕배로 친숙하다. 1988년 이붕배 어린이 바둑대회를 만들고 1993년 4개 소년소녀 바둑대항전을 개최했으며 1976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기원 최장기 이사를 역임했다. 이붕 김영성 선생. 1976년 삼원섬유를 창업해 중견기업으로 키운 후 한국 바둑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극진한 바둑사랑은 이붕 장학회 설립과 이붕배 창설로 이어져 전국의 어린이들은 여름방학이면 부산으로 모여들어 바둑축제를 즐겼다. 네, 안녕하세요. 제1회 이붕배 우승자 출신 목진석 구단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9살 때 온 가족이 기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서 대회 전날 여관에서 자고 다음 날부터 이제 대회를 참가해서 우승하고 또 제 우승하니까 또 부모님들이 또 기뻐하시고 또 기차 타고 올라오고 이런 기억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대회고 그 대회를 이어서 김현상 단장님께서 또 한국의 신예 기사들을 위해서 좋은 대회를 만들어주셔서 이 대회 참가하는 기사들이 많은 감사를 느끼고 있을 거고요. 또 이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한국 바둑을 짊어져 나갈 미래의 주역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 이붕배에서 기억이 한가득 있는 박정상 구단입니다. 저는 입상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대회에 참가를 했던 것 같은데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항상 그 부산에 갈 때 그 아버지와 함께 무궁화호 타고 내려가면서 좀 설레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당시 이제 저희 세대한테 이붕배 입상은 로망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입상을 하면 4개 도시 이 대항전 어린이 대회에 나갈 수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로망이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시합에 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고 김영성 그 한국기원 이사님께서
굉장히 좀 어린이 그런 바둑 보급에 힘을 쓰셨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바둑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아드님이신 김한상 단장께서 그렇게 또 좋은 그 의미의 대회를 계속 이어가서 또 신예 기사들의 어떤 육성에 힘을 보태서 정말 바둑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붕배 그 신예 기전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한국 바둑이 척박한 시기에 이붕배 어린이 바둑대회는 20년 가까이 지속되며 초대 우승 목진석으로부터 이세돌, 최철한, 박영훈, 김지석까지 수많은 동량들이 한국 바둑의 보석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또한 바둑 꿈나무들이 누구나 출전하고 싶어했던 사계도시 소년소녀 대항전은 드넓은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워주었다. 진정한 바둑인이었던 이붕 선생은 2004년 지병으로 별세하였지만 2010년 내셔널 바둑리그 부산 이붕 장학회팀 창설과 2018 루키리그 부산 이붕 장학회팀 창설로 생전에 못다한 바둑사랑을 실천했다. 그리고 2020년의 7월 지극했던 애정은 또 하나의 따뜻한 선물로 다가왔다.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2017년 이후 입단한 새내기들이 참가해 프로기전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매라운드 3번 승부 방식과 20초 초속기로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다. 과연 영원히 기억될 초대 우승의 영광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그 막이 지금 열린다. 제1기 이붕배 신예 최고위전 8강 3경기입니다. 김지우 선수와 김상천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아직은 대회를 가려진 선수죠. 금지우 초단. 미래별에서 4강까지 진출한 바 있고요. 올해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18승 5패. 얼마 전에 백현우 선수가 성적이 정말 좋았었는데 이 금지우 선수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무서울 건 없는 새내기 선수고요. 김상천 2단 1999년생이고요. 2018년에 입단했습니다. LG배 세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바 있네요. 네, 당시에 구주하우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구주하우 선수에게 초반에 바둑이 좋았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었죠. 네, 랭킹은 55위, 퓨처스 리거로 활약하고 있는 김상천 2단입니다. 이 대국은 초읽기가 20초 5에 주어집니다. 먼저 김상천 2단은 남매 기자라는 게 가장 특징적이고요. 또 랭킹이 55위,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어요. 네, 랭킹이 55위라는 것은 뭐 진입했을 때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김상천 선수의 55위로 진입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제6회 국수 삼맥배에서 원성진, 윤준상, 안조영 선수 등을 꺾고 8강까지 진출한 바 있고요. 또 2019년 제25회 LG배에서는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 32강까지 진출했었죠. 네, 입단하고 성적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상천 선수가 입단 전에도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입단하고 나서 바로 좀 성적을 내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기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네. 10살 때 TV를 보다가 바둑을 알게 돼서 처음 바둑알을 잡게 되었는데 오늘 본인이 이렇게 바둑 TV에 나오고 있어요. 네, 입단한 기사 나이치고는 좀 늦게 바둑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김상인 초단도 10살 때 오빠를 따라서 바둑학원에 갔다가 바둑에 흥미를 느껴서 바둑을 배웠는데 남매가 입단을 거의 동시에 한 것과 다름없어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늦게 시작을 해서 프로가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재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기사 모두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지우 초단은 역시 작년에 2019년 통합 연구생 리그 내신 1위로 입단을 했는데요. 연구생 리그가 108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 내신 1위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안정적이고도 탄탄한 기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대체적으로 내신 입단한 프로 기사가 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장기간 동안 꾸준한 성적을 보여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으로 입단하는 것은 뭐 일반인 입단 대회나 뭐 다른 입단 대회를 통해서 입단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죠. 네, 두 기사 모두 흔히 말하는 내신 입단, 연구생 리그 통합 1위로 입단을 했는데요. 김상천 2단이 2018년, 금지우 초단이 2019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자, 100이 지금 2칸 벌렸는데요. 3칸 벌리는 것은 안 되나요? 안 될 건 없죠. 2칸 벌리더라도 충분하고 3칸 벌리는 것도 있는데요. 2칸이 보다 좀 안정적인 선택이 될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두 기사 처음에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두 기사의 기풍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도 그거는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아직까지는 두 기사 모두 본인의 기풍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막 나타난 기사들이거든요. 네, 이게 기보로 볼 때는 기풍이 어느 정도 나타내지긴 하지만 이게 좀 실제로 두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네, 두 기사 오늘은 어떤 기풍인지 알게 되는 좋은 기회 될 것 같습니다. 금지우 초단은 9살 때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바둑에 입문을 했는데요. 네,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죠. 보통은 바둑 학원에서 7살 때 정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보통 어릴 때 바둑학원에서 바둑을 배우면서 프로의 꿈을 키우는 기사들이 많고요.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좀 취미생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프로의 길을 선택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금지우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지금 입단까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네, 아마 방과후 수업에서 정말 빼어나서 좀 더 전문적인 바둑 학원으로 이제 권유를 받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초반의 진행은 서로 별다른 이상할 게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네, 부친수. 지금 그 말과 동시에 부친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목적 가진 수인가요? 흙이 아래쪽으로 젖힌다면 백이 같이 젖혀서 이렇게 한 점을 흙이 잡을 수는 있지만 백도 이 한 점을 버리면서 반대쪽에 한 점을 축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젖히지 않고 위로 젖혔네요. 네, 흙의 입장에서도 아래쪽으로 젖혀서 한 점을 잡은 다음에 좌쪽의 백도를 공격하는 게 정말 강력하다면 그 선택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좌쪽의 백돌은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죠. 백이 붙인 수는 다가서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데요. 네, 최근에는 저렇게 붙여가면서 보다 적극적인 수법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금지우 선수가 네, 지금 한 번 더 응수를 물어보는데 네, 괜찮습니까? 일단 일감으로는 이자를 밀어 올리면서 좀 두텁게 두는 것이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지금 여기를 들어가더라도 백이 밀어서 싸운다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 백보다는 이쪽의 흑돌이 좀 더 얇다는 뜻이겠죠. 네, 과감하게 손을 뺐는데 침투가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괜찮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일단 흑의 입장에서도 백이 좌변 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자, 먼저 싸움은 금지 선수가 유도를 하는데요. 침착해요. 세 칸의 가운데 퐁당 들어가고 싶은데 참네요. 네, 제가 실전이었으면 일단 들어가고 나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저런데 안 지키면 못 참거든요. 네, 그렇지만 김상천 선수는 호흡을 길게 가져갑니다. 흙이 밀어 올린 자리도 좋은 자리죠.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흙이 밀어 올리면서 백이 좌변 쪽에 꼬부리는 자세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밀어간 수로는 좌변 쪽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까요? 저는 눈 감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라도- 들어가고. 네, 저라도 일단 들어가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백은 좌 쪽에 받는 것도 크지만 우상 쪽도 큽니다. 네, 역시 붙여갑니다. 네, 일단 백은 좌 쪽이 아니라 우상 쪽을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좌 쪽의 백 모양이 이곳에 끊기는 순간 이 세 점이 전혀 두터운 돌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중앙 쪽에 돌이 왔을 때 이 좌변 쪽에 압박감이 좀 들거든요. 반대로 백이 있던지 아니면 호구를 쳐서 이곳을 받아준다면은 나중에 이 하변 쪽에 들어갔을 때 이 흑돌도 완벽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백돌을 심하게 공격할 수가 없어요. 백이 받는다면 이 선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있거나 호구 치는 게 난 건가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있던지 호구를 치는 게 더 좋습니다. 느는 것은 흑이 다음에 이쪽에 날일자나 어깨를 짚었을 때 백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데를 젖히는 자세가 여기 끊기는 자리가 아. 선수라서요. 이 젖히는 자세가 생각보다 형태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네, 일단 초반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 자리도 좋아 보이네요. 네, 뭔가 부분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백이 포석을 잘 짰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 자리 늘어서 봤습니다. 실리에 민감한 수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는 흑이 중앙 쪽에 돌이 왔을 때는 백이 좌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다음 흑의 한 수가 궁금한데요. 좋은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네, 흑도 일감으로는 이 자리 어깨 짚어서 백이 받아준다면은 늘고 끊은 다음에 그냥 단수를 쳐서 네,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어깨 짚고 늘어서 이 하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방금 흑이 든 자리도 큰 자리죠. 네, 저 자리도 크긴 하죠. 네, 백도 다음에 여기 당했을 때 위쪽을 막는 것과 찝는 것 두 가지가 맛보기이기 때문에 백이 이쪽 부근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기에는 좀 당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이 좌변 쪽의 흑도를 압박을 하면서 받습니다. 이렇게 받았을 때 좋은 점은 백이 한 칸을 뛰면은 흑은 무조건 바깥쪽으로 탈출을 해야 돼요. 이 젖혀있는 교환이 없었더라면은 손을 빼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흑이 그쪽에 날있자는 글쎄요. 일단 백이 자연스럽게 좌변 쪽에 돌이 향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장은 백이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빛나는 자리네요. 네, 그 자리가 좋아서 지금 흑의 날일자는 글쎄요. 일단 뭔가 잘 떠오르지는 않는 방향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흐름은 백이 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어요. 초반에 근지 선수가 좌변 쪽에 붙여가면서 발빠르게 행마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보통 받는 줄 알았는데 귀에 이렇게 붙이는 수 있는 순가요? 네, 지금처럼 붙이는 수도 있고요. 뭐 받아줄 수도 있었고요. 흑이 젖힌다면은 같이 젖혀서 한 점을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은 나중에 늘었을 때 흑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 네, 지금 젖히는 것이 아니라 호구를 쳐서 네, 이렇게 된다면 흑이 귀 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큰 자리를 둘 수가 있거든요. 아, 글쎄요. 일단 단수를 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단수를 친 이상 귀 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은 백이 호구 친 수가 나쁘지 않네요. 금지 선수가 조금씩 재치 있는 수를 보여주면서 포석을 잘 풀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흑은 방향이 이쪽 부근의 모양을 키우면서 하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데는 붙여서 행마를 하는 것이 백이 집이 나더라도 이 중앙 쪽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우하 쪽에 흑이 받은 것은 백이 이 하변에 침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느낌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내 집 깊숙이 들어온 수가 너무 싫어요. 아, 이거는 좋은 사람이 없죠. 저기를 흑이 한번 지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났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포석은 금지우 선수가 잘 짰고요. 흑이 분명히 지킬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우하 쪽을 두지 않고 흑도 지키는 수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하변 쪽에 백도를 못 잡는다면 이 좌 쪽의 흑돌도 문제입니다.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고 보면은 네, 같이 곰마 같은 느낌이죠. 지금 한 칸 뛰지 않는 건 왜 그런가요? 네, 지금은 한 칸을 뛰면 흑이 넘어갔을 때 어찌됐든 흑돌이 연결이 되면서 집도 좀 생기거든요. 네, 좀 싱겁기 때문에 늘어서 받았네요. AI가 점점 백 쪽에 점수를 주는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는 백도 이 하변 쪽에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고요. 하나, 네, 이쪽에 교환을 한 다음에 손을 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일곱, 여덟, 붙이는 것은 좀 더 타이트한 의미는 있는데 흑이 젖혀만 준다면은 붙이는 자세가 좋습니다. 하나, 네, 그런데 혹시나 모를 이쪽에 젖혀서 그러니까 그쪽이 부분적으로는 네. 당장은 투기거든요. 근데 흑이 이런 데가 선수라고 본다면은 네, 지금 젖히는 수를 결행을 하죠. 그렇죠. 지금 흑도 그 부분 받을 수가 없는 게 그러면 너무 쉽게 밀리거든요. 하나, 둘, 셋, 백이 날일자 정도를 두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형태를 보였는데 이거는 일단 김상천 선수도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자축이지만 충머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젖혔고요. 백도 젖히는 수는 조금 간과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셋, 네, 지금 백은 여기서 축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일곱, 이쪽 부분에 충머리가 신경이 쓰이죠. 자, 그래도 안 줄 수는 없고요. 네, 지금 김상천 선수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승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첫 번째 백의 위기가 왔는데요. 다섯, 일곱, 여덟, 흑이 충머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또 지금 당장 충머리를 어. 쓰는 자세가 그런 충머리가 있습니까? 네, 애초에 그냥 날일자를 두는 것도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백이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글쎄요. 일단 백도 기세로 이쪽에 단수 치는 것은 너무나도 두고 싶었던 자리였고요. 셋, 넷, 다섯,
애초에 붙이지 않고 날을 짜였으면 무난했겠죠. 근데 나리자를 두면은 좀 간명한 의미는 있지만 뭐 두 기사는 워낙 패기가 넘치는 신의 기사들이기 때문에 일단 붙이는 수를 결행을 하고 싶기는 했어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금 더 강하게 둡니다. 선수라는 거죠. 네, 글쎄요. 일단 백의 입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면 이 정도가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흑이 막는다면은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고요. 중앙 쪽에 젖혔을 때 끊는 것은 백이 나오는 자세가 백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작전이 어떨까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쪽을 늘었다는 것은 하나, 둘, 흑이 당장 나오는 것을 견딜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서로 기세의 진행입니다. 이거 바둑 재밌게 흘러가네요. 백도 마음 같아서는 여기 갈라가면은 이 세 점 쪽을 좀 곤란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치받는 순간 이 좌 쪽의 백돌도 다 잡히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이 좌 쪽을 살리는 쪽으로 네, 지금 역시 치받아서 백돌을 살리는 쪽으로 둡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백돌이 살았을 때 여기 나오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분위기는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백은 뭐 여기를 치받고 살던지 아니면은 이쪽을 이어서 사는 게 보통이고요. 일곱, 여덟, 아홉.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 손을 빼는 게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하나, 둘, 손을 빼면 사활이 어떻게 될까요? 여섯. 네, 부분적으로는 이쪽에 치중 가고 이쪽을 치받아서 부분적인 형태는 잡히는 형태인데 이 바깥쪽에 흙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백돌이 깔끔하게 잡히는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작전은 지금 돌리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백이 들여다보는 타이밍에 이쪽을 끄는 수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흙이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백이 지금 들여다본 타이밍은 실수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갑자기 뭔가 좋았던 흐름에서 이거는 흙이 너무 바깥쪽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뭐 하변 쪽이나 좌 쪽 둘 다 흙이 두는 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백이 들여다본 수는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흐름이 다시 흙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의 충벌회가 성공을 한 결과인데요. 자, 여기서 한 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 둘, 마음 같아서는 일단 나가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여섯, 나갔을 때 지금은 이 들여다보는 수 때문에 여기 느는 자리가 선수거든요. 그러면은 흙이 받아야 되는데 네. 들어갔을 때 장문과 들어가는 거 맛보기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그냥 흙이 나가지 않고 이쪽을 받아둔 다음에 백이 한 점을 잡을 때 그때 이 세 점 쪽을 잡아두면은 여덟. 흙이 나쁘지 않은 그림이었거든요. 네, 이건 또 기세의 충돌인데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바깥 이쪽이 아니라 그냥 안쪽에 네, 냉정하게요. 네, 받아두는 편이 여덟.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참습니다. 참 저렇게 두 점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냉정하네요. 하나. 네, 이쪽을 민다면은 백이 갈라갔을 때 이 세 점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곱.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자리에 뒀을 때 흙은 뭐 이런 데 단수를 치면서 좌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게 좋아야 되는데 이 좌변 쪽보다는 하변 쪽의 백 모양이 훨씬 좋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호구친 수는 막는 것보다 나은 수인가요? 글쎄요, 좀 애매한데요. 이거는 잡은 것도 아니고 안 잡은 것도 아니고. 나가라고 한번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길을 터준 것 같잖아요.
네, 그러게요. 일단 백도 나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아, 이 봐도 재밌습니다. 자, 일단 초반 흐름은 흑이 조금 안 좋았는데 그래도 많이 다섯, 회복을 한 모습이에요. 오히려 AI는 흑 쪽이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네, 일단 흑이 좌변 쪽에 돌파한 자세가 백이 하변 쪽을 부순 것보다 훨씬 자세가 좋고요. 김상천 선수가 바둑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셋, 자연스럽게 세 점을 잡으면서 원래 좌상 쪽에 백이 젖혀이었던 자리, 네, 이쪽에 백이 젖혀이은 것도 약간 머쓱해졌고요. 지금은 하나, 이렇게 교환이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흑이 이 세 점 쪽을 잡으면서 모양을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흐름이 괜찮은데요? 그렇군요. 역시 기회가 왔을 때 김상천 선수가 아주 재기발랄한 충머리를 보여주면서 다시 우세를 가져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에 기분 좋은 선수고요. 네, 지금 금지우 선수가 그 자리 당하니까 좀 인상을 쓰는 모습이 보였죠. 괴롭죠. 초, 하나, 지금 여기는 백이 받아야 되고요. 흑이 1선에 빠지는 것까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게 백이 세 집밖에 안 났거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네, 번 지금 더 가일수를 하는데요. 흑이 바둑을 이겼습니다 같은 느낌인데요. 나가면 골치가 아프긴 하니까 깔끔하게 지켰는데 이 정도로도 흑이 충분한가요? 다섯, 여섯, 일곱. 근데 그렇게 잡을 생각이었더라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일단 흑이 두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두 집 차이가 납니다. 네. 10초, 하나, 둘, 그리고 삭감인가요? 넷, 다섯, 여섯, 백이 묘한 자리 뒀네요. 여덟, 아홉. 받아줍니다. 흑이 지금 낙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형세는 그 정도로 흑이 괜찮은 형세인가요? 모르겠어요. 일단 집은 흑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우변 쪽이죠. 우변 쪽에 백 모양이 커진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이 정도 선에서 집이 나면은 백도 집이 많거든요. 네. 예민한 자리였는데요. 흑이 먼저 합니다. 저런 자리 당하면 살짝 기분 나쁘죠. 네, 사실 백도 그냥 젖혀서 그냥 교환을 하는 것이 뭐 미래는 알 수가 없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두 집이거든요. 젖힐 때 흑이 막는다 하더라도 두 집 차이기 때문에 서로 안 할 이유는 없었던 자리죠. 네, 그렇죠. 젖으면은 흑도 그냥 늘기에는 뭔가 화가 나기 때문에 여기를 틀어 막을 겁니다. 패가 되는 것은 일단 백의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패를 못한다고 봤을 때 그냥 백이 잊고 교환이 되는 순간 그거는 일단 눈에 보이는 두 집인데 금지우 선수가 그것을 놓쳤어요. 그럼 여기 끼운 것은 당장 형태만 봤을 때는 끼우는 게 좋아 보였거든요. 끼우는 수가 뭔가 상대방 돌을 회돌이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수였죠. 네, 그렇죠. 끼웠더라면은 김상천 선수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온 자세가 흑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흑도 이쪽을 민수로는 그냥 여기를 늘어서 두는 것이 어땠을까요? 지금 찔러둔 게 자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가요? 네,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 우변 쪽에 백 모양을 봤을 때는 백도 모양이 깔끔합니다. 나와서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게요. 지금은 백도 한 발 늦출 필요가 있었는데요. 네, 결행하죠.
지금 흑도 약간 떨리는 부분은 있어요. 그냥 끊는 것은 단수를 친 다음에 이쪽에 끊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이쪽에 단수 치고 백이 이을 때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젖혀서 일단 흑돌이 백 모양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수익기가 확신이 안 선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아하. 찔러서 두는 게 깔끔합니다. 네, 솔직한 수인데요. 확실하게 끊는 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길로 갔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다음 흑의 단수 한 방이 너무 기분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백이 모양이 좋지가 않고요. 이게 단수를 치고 흑이 연결을 했을 때 이제 백이 바깥쪽에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나가는 방향이 여기 단수 치는 것도 백이 나가면서 얻을 건 없는데 흑은 여기가 두터워지는 순간 하변 쪽의 백돌도 좀 압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를 들여다봐서 우변 쪽을 견제를 하더라도 이 중앙 쪽에 흑이 두터워지는 순간 백이 반발을 할 수가 없겠죠. 김상철 선수 오늘 스타일 파악이 어느 정도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이 선수 바둑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던지 아니면은 뭔가 자신이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손바람이 좀 나오는 선수 같아요. 소리가 달라요. 네, 스냅이라고 하는데 이 선수 뭐 스냅이 딱 보통이 알겠는데요. 아닙니다. 바둑이 좋을 때 나쁠 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승기를 잡는 순간 지금 한 가지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길에 자신감이 붙었고요. 백이 한 칸 씌우지 않고 나를 일자로 씌웠더라면 좀 더 모양이 좋았을까요? 네, 지금처럼 돌이 뭉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지만 금지우 선수 입단 후에 승률이 거의 80% 육박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이기는 것에 익숙한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후반에 금지우 선수가 힘을 내야 되는 장면입니다. 아직은 바둑판이 넓습니다. 백에게도 또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획도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지금 백의 입장에서 처음 형태를 보시면 이 자리를 교환을 한 다음에 이 4점 쪽에 압박을 했는데 오히려 뭔가 백이 사서 고생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깨짚은 수, 끊는 수를 노리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쪽에 3점에 끊기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백이 행마하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백도 어쩔 수 없이 반발을 했는데 눌러가면 자세가 흑도 좋은데요. 네, 흑도 네, 좀 더 강력하게 둡니다.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흑이 강력하게 백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쪽으로 막는 것도 백이 밀어 올리는 게 젖혔을 때 끊는 게 이 선에 젖히는 자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흑이 할만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금지우 선수도 막았을 때 뒤로 물러섰고요. 이거는 흑이 막을 때 백이 이쪽을 글쎄요, 여기 한 칸 뛰기에는 찌르고 여기 한 칸 뛰었을 때 또 기분이 나쁘고 네. 미는 것도 이쪽 한 칸을 뛰면 여전히 이쪽 부분에 끊기는 약점이 있습니다. 흑이 한번 찬스 잡으니까 거세게 몰아붙이네요. 네, 김상전 선수가 한번 찬스를 잡으니까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지금 분위기만 봤을 때는 김상천 선수가 거의 가져가는 느낌이죠. 하지만 또 금지 선수가 끈끈하게 버티면 막상 의외로 별거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접근전에서의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네, 금지우 선수가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중앙 쪽에 3점을 잡으면은 백도 그래도 후반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버티는 게 너무나도 괴로워요, 지금은. 백의 위기입니다.
어디를 둬야 될지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여덟, 자, 중앙 쪽 흠끼니 약점을 보강을 하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일단 우변 쪽에 흙이 차단을 하면서 뭔가 백이 유일하게 집을 낼 수 있었던 자리가 다 없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중앙 쪽에 흙 석점이 위험해진 거 아닌가요? 세 점은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아, 여덟, 우변 쪽에 백진영을 흙이 깼으니까요. 네, 그렇죠.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지금 김상전 선수 봐주기 좋은데 한 번 더 메이스를 칩니다. 이거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아, 근데 이거 흙도 모양이 찌른 다음에 이으면은 이어야 되는데 다섯, 여섯, 끊으면 여덟, 여기 한 점을 살리는 것은 백이 늘고 나서 일단 이게 수상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흙이 수상전이 자신이 있다는 뜻이네요. 과감합니다. 둘, 셋, 넷, 그냥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일곱, 여덟, 줄, 하나, 둘, 셋, 지금 분위기만 봤을 때는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변에 흑도 백도 어렵습니다. 네, 백이 한 수로 살 수는 없습니다. 건너붙이는 것도 눈에 좀 들어오고요. 네, 이 자리를 꼬부려서 여덟, 자, 끊어서 응수를 물어보는데요. 네,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백돌이 잡히는데 여기 꼬부렸을 때는 흙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쪽 부분을 깔끔하게 연결을 하면서 백이 살 때 중앙 쪽을 둘 거예요. 일곱, 여덟, 지금 그곳은 글쎄요. 일단 나가서 백이 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한 수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늘고 이은 다음에 수상전이 흙이 여덟, 확실하다면은 괜찮은데 일단 이렇게 됐을 때 백은 5수, 흙은 여기가 붙여진다고 보면은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5수.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빨리 쓸게 되는 자리인가요? 아, 네. 그래서 흙도 잊지를 못하고 중앙 쪽을 찔렀습니다. 일곱, 여덟, 자, 찔러놓고 이으면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백이 막는다면은 여기 단수를 쳤을 때 줄, 하나, 있는 것은 끊기면은 대책이 없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또 응수를 물어보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 2점을 끊었을 때요. 백도 여기 한번 단수를 치는 수가 있기는 하네요. 이게 정말 다행입니다. 여섯, 근데 이거를 단수 패가 치고 나면- 먹여치면은 아, 이게 패가 아니라 장문인가요? 줄, 하나, 장문이죠. 장문이네요. 셋, 그러면은 끊었을 때 이어야 되고요. 다섯, 흙이 이쪽에 단수를 치면은 나가는 것은 어, 네. 지금 그쪽을 단수 치는 것은 그냥 바로 안 되는데요. 이건 장문을 깜빡한 것 같아요. 아니면 2점을 버리겠다는 뜻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거는 종국이 보이네요. 마지막에 백이 엄청나게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줄, 하나, 둘, 네,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는 백이 잘 두더라도 좀 힘든 상황이긴 했는데, 여섯, 일곱, 이거는 흑의 입장에서 너무 깔끔하게 처리가 됐어요. 줄, 수익기가 어려운 자리라고 봤는데 셋, 흙이 거침없이 다섯, 결행을 하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여덟, 네, 김상철 선수는 이런 접근전에서 강점을 보이네요. 이건 백의 피해가 너무 큰데요. 셋,
아, 거기까지 네, 됩니까? 둘 자리는 더 해야죠. 일단 세 점을 살리는 것 자체가 백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은 중앙에 이 호구 치는 자리가 선수죠. 다음에 백이 손을 빼면은 단수 치고 먹여치기만 하더라도 이 백돌이 갈 데가 없어요. 네. 7, 8, 3판 2선승제이기 때문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기선을 제압하겠다. 이런 흑의 의지가 보이네요. 네, 지금 김상천 선수의 스타일이 금지우 선수와는 좀 반대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금지우 선수는 좀 침착하게 두는 편이고 김상천 선수는 기세를 타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3판 2선승제 대국에서 김상천 선수가 기세를 탄다면은 이 선수 무서울 것 같은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수도 백이 손을 빼야 될 것 같은데 또 안팎에는 좀 뭔가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백이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두고 싶은 자리가 없어요. 네, 뭔가 두면서 즐거운 듯한 느낌이 들 자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변 쪽의 백돌도 마지막 하나, 물론 둔다면은 살겠지만 뭐 살더라도 바둑이 충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곱, 여덟, 그렇다면은 뭔가 반발할 거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한국의 남매 기사는 김수진, 김대희 넷, 선수가 있는데요. 김상인, 김상성 선수가 두 번째 남매 기사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먼저 내신으로 입단한 후에 동생인 김상인 초단이 닷새 만에 또 다섯, 입단대를 통과를 했어요. 네, 당시에 김은지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입단대회 통과를 하면서 지금 김은지 선수가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김은지 선수의 입단을 늦춘 기사가 바로 김상인 선수였죠. 아, 그렇습니다. 흑이 두면서 즐거울 때가 좀 많은 바둑이 됐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수쳐서 또 괴롭힙니까? 글쎄요, 지금은 뭐 괴롭힐 수도 있지만 중앙 쪽에 그 자리를 한 칸 뛴 다음에 백이 어차피 받는 자리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요. 백이 이제 마지막 하나, 받는다면은 흑은 다시 뭐 상변 쪽이나 다섯, 여섯, 다른 쪽에 큰 자리를 두겠죠. 여덟, 이 자리를 둔다면은 뭐 이런 데 하나 밀어두고 뭐 이런 데를 두던지요. 김상천 선수가 우세하면 굉장히 쉽게 또 작전 속도가 빨라요. 네, 지금 오늘 바둑 내용만 봤을 때는 초반은 물론 금지우 선수가 좋게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좀 압도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KB국민은행 퓨처스 리그에서 선발전에서 3연승으로 선발되었고요. 성적도 10승 6패로 괜찮은 편이었죠. 네, 그렇죠. 보통 데뷔 시즌에서 성적이 좋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선수 데뷔하자마자 퓨처스 리그에서 성적이 좋았고요. 김상천 선수는 확실히 속기에서 강점을 보일 만한 기사인 것 같아요. 금지 선수는 이국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대국을 지더라도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겼습니다 같은 느낌의 수가 나왔죠. 백이 이 바둑에서 뭔가 노려볼 수 있는 마지막 자리는 이쪽을 붙이는 거. 네, 이쪽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여기를 지키면서 이제는 붙이는 것은 전혀 노려볼 수가 없고요. 백은 부분적으로는 이쪽에 끊는 끝내기가 기분이 좋습니다. 흙이 있는다면 그때는 단수를 쳐서 끝내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네, 이쪽은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아하, 이렇게 되면 백이 집으로 득을 보내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은 흙의 우세가 확립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지금은 흙이 확실히 바둑이 좋고요. 대략적으로 한번 빠르게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5, 7, 10, 16, 20, 21, 22집 정도. 이쪽이 3집, 25이고요. 27, 37, 대략 100이 뭐 이쪽 부근을 둔다고 하더라도 100집은 대략 한 40집. 흙은 여기가 12, 13, 17, 27, 30, 40, 47, 50, 그리고 한 53, 4집 정도. 그렇다면은 뭐 백이 상변 쪽에 먼저 두더라도 반면 10집은 그냥 무난하게 흙이 이기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네. 아주 큰 차는 아니지만 또 역전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차이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흙이 바둑이 전혀 얇지가 않습니다.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붕배가 참 많은 프로기사를 배출을 했는데 1회대회 우승자가 목진석 구단이거든요. 근데 목진석 구단이 보통 초등학교 6학년 입단을 이제 우승을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4학년 때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 네, 4학년 때 우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그만큼 유방주였고요. 또 최철원 구단을 보자면 준우승을 한 번 하고 그 뒤에 2년 뒤에 또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결승까지 올라갔다가 아쉽게 우승 못했지만 그 2년 대회에서 또 우승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유명한 기사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적이 어린이 대회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린이 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기사들이 뭐 대부분 입단에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홍성지 구단은 어떠셨나요? 어린이 대회를 휩쓸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린이 때는 나쁘진 않았죠. 네, 근데 이붕배에는 제가 인연이 없었고요. 이 바닷가에서 놀 생각에 마음이 조금 들떠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네, 뭔가 좀 이붕배에는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설하고 있으니까요. 아, 네. 이렇게 다시 뭐 새로운 인연이 생기기는 하는데, 어렸을 때는 이붕배만 나가면 항상 좀 울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래도 본선에는 한번 진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붕배가 좀 다른 대회와는 달랐던 점이 뭐 예선 때 리그전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예선을 저는 한 번도 통과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여자 선수들은 본선에 올라가서 이제 입상하지 않고 성적이 가장 좋은 여자 기사가 4개 도시 소년소녀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줬거든요. 네, 그랬었죠. 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나간 적은 없는데 나갈 뻔했던 기억은 납니다. 네. 그래도 성적이 나쁘지 않으셨네요. 운이 이제 좋아서 한번 나갈 뻔했다가 지금 이제 입단한 기사인 K모 그냥 선수에게.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K모 구단에게 졌던 기억이 나네요. 김혜민 네. 구단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떨어져서 집에 가는 길에 연락을 받고 다시 대회장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대국
그렇죠. 방식이 있었죠. 네. 분명히 거의 이제 김혜민 선수가 승리를 했다고 끝내기까지 보고 왔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왜 어린이 바둑 대회는 막판에 실수가 또 많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 정말 뭐 공배를 메우다가 승패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었고요. 초, 하나, 자, 백이 역전할 수 있는 곳은 없지만 또 막상 돌을 거두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수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정말 이 바둑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총평을 하자면 초반은 백이 출발이 좋았죠. 네, 백이 출발이 좋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변 쪽에 접전에서도 백이 피할 수 있는 전투를 오히려 걸어가면서 상대에게 빌미를 만들어줬는데 그 전투에서 결과적으로 백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바둑이 이렇게 됐거든요. 흑의 충머리가 아주 제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금지우 선수가 충머리를 당한 다음에 이 하변 쪽에 들여다보는 교환이 결과적으로 너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이 제일 후회가 남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흑이 막지 않고 물러선 이유는 뭔가요? 지금 이 자리는 흑이 막는다면은 백이 끊어서 끝내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흑이 따내야 되고요. 셋, 넷,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흑이 느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집으로는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나중에 이런데 찝는 자리에 돌이 온다든지 뭐 이쪽 부분에서 계산을 했을 때는 흑이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바둑 두면서 방금 흑이 두는 자리 있잖아요. 따내는 자리가 많이 나오는데 흑이 방금 둔수 가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다섯, 여섯, 너무 어려운 질문. 대략적으로 많이 나오니까요. 외워두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저런 자리는 일단 흑이 3점을 따내고 일단 사석으로 3집이 불어나죠. 백이 따냈을 때 흑이 받는다고 비교를 한다면 흑집이 3집이 난 겁니다. 그럼 적어도 3집 이상이고요. 흑이 이었을 때는 5집짜리 끝내기가 되기 때문에 뭐 대략 한 4집은 조금 안 되고 3집은 좀 넘고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세 집 반으로 할까요? 네, 3집 반으로 하면 됩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체 사활이 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옥집을 방어했네요. 네, 그 자리는 백이 둘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흑은 뭐 상변 쪽에 막아두는 끝내기를 하질 않네요. 이쪽에 막는 끝내기를 하는 것이 백이 지금 붙이고 넘어가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집으로는 득이거든요. 그러네요. 일곱, 여덟, 아홉, 저는 또 이붕배 하면 1박 2일로 보통 가잖아요, 부산에. 네. 그러면 전날에 장기 자랑을 했었어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사진을 보고 왔는데 이제 어렸을 때 나간 추억이 떠오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안 하셨으면 뭐 까맣게 잊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예전에 좀 그랬던 기억이 나기는 해요. 셋, 넷, 네, 여기서 수순을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대처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네요. 네, 이대국은 흑이 불개의 승을 거둡니다. 금지우 선수 1국은 패했지만 2국에서 더 멋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아쉽게 패배를 했고요. 김상천 선수가 오늘 1국은 어느 순간부터 기세를 타면서 압도적인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아주 시원시원한 내용을 보여줬죠. 네, 저는 이대국에서 흑이 뭐랄까요, 좀 승세를 타니까 손놀림, 경쾌한 손놀림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김상천 선수가 손놀림이 정말 좀 예술처럼 보일 정도로 이게 손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저희가 TV 대구를 보면서 흑이 좋나 백이 좋나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김상천 선수 바둑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상천 선수 바둑은 앞으로 좀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2국 과연 김상천 선수가 신바람을 또 낼 수 있을까요? 저는 10분 뒤에 이 경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